달러의 강세와 엔화 약세, 그리고 저금리 기조,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의 종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는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이 비슷하지만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지수 움직임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우선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거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우리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환율 얘기부터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장중에 1,100원 선까지 달러원 환율이 올라서기도 했는데, 자, 앞으로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이 8.6원 상승해서 현재 1,100원 선이 상향 돌파가 됐습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는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그다음에 일본 경기 부진, 그래서 엔화 약세가 지금 급속히 진행되면서 원화 약세를 촉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상반기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국내 정책 변수도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정부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고 8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국내 쪽의 변수들도 워낙 약세 요인으로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연준리의 통화 정책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양적 완화가 종료됐고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2015년 중반 정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고 보면은 내년 연말까지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원화 약세도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원화도 약세 구간에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투자자분들은 과연 달러원 환율이 언제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엔화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 엔 환율이 내년 말까지는 계속 약세로 가면서 적어도 120엔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원엔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95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달러원 환율은 적어도 1,150원 선 위쪽으로까지는 올라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달러엔 환율 120엔, 그다음에 달러원 환율 1,150원 요 정도까지는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원화 약세가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예. 우리가 뭐 해외 공장이라든지 어떤 해외 판매, 직접 판매 이런 것을 제외하고 교과서적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원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게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좀 다변화된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저희 시장이 그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상황인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실적 부진입니다. 그 기업의 실적 부진은 글로벌 수요가 약한 측면도 있지만 환율 부담도 지금 3분기까지는 크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달러원 환율이 1,10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제 환율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수출이 물량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은 4분기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출주 중심의 대형주 랠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증시 자체는 지난 9월 정도였었나요? 2000 거의 9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금 거의 100포인트 아래 부근인 1960선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증시는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은 언제쯤 수급 전환을 가져오게 될까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상황은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 엔화 환율 변동성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좀 위험도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 9월 하순부터는 전체 글로벌 증시에도 자금이 빠져갖고 채권 시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다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동성이 재차 유입되면서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내 상황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지금 가격의 디커플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가격 메리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 부담을 줬던 3분기 실적 부분은 이제 거의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이 결국 이제 문제인데 4분기 실적은 환율 효과만 감안하더라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은 지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분기에 실적 개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어떤 자금 중에 아시아에 배정되어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의 후광통으로 인해서 이런 자금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 쏠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자금의 어떤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후광통 그 효과 때문에 중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 쪽에서 빠져나갔던 부분들은 좀 채워 넣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자금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쪽으로 어떤 선호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야만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걸로 보는데, 근데 지금 대외 여건들을 보면은 상당히 9월, 10월에 비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은 연말로 갈수록 외국인 자금은 국내 시장으로 좀 유입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몇 가지 이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면은 금융통합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물론 시장의 어떤 의견 자체는 이번에는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쪽으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과연 앞으로의 금리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 인하가 또 있을 것인가, 혹은 아니면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느껴지게 된다면 다시 인상으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8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인하 배경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내 금리 인하는 국내 경기 침체 위험성이 커져서 인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 쪽에서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하고 10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단기에 추가적으로 인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근데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내수 경기 활성화 부분인데 두 차례 인하 정도 갖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에는 좀 역부족일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 4분기 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벤트가 바로 옵션 만기. 물론 이 옵션 만기가 매달 있는 것이다 보니까 매달 우리가 긴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번의 어떤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충격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조금씩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옵션 만기는 어떻게 지나가게 될까요?
이 옵션 만기는 사실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옵션 만기 이후 프로그램 매수 잔고 유입을 보면은 거의 유입된 게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번 11월 달 옵션 만기에 영향은 거의 없을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과연 우리 증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투자의 매력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자, 미국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일 텐데 이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걸로 보는데 지금 미국 경기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용 개선을 통해 있고 소비 회복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 실업률이 떨어지고 비농업부의 신규 고용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를 촉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는 상당히 양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국내 쪽에서 어떤 가전 쪽에 그쪽의 수요를 많이 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소비만 본다면은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쪽에서 수요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즘에는 해외 직접 구매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수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굉장히 싸게 사들이는 그런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혜는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